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화학과 김만입니다. AI for Structure Based Virtual Screening의 강의 시리즈의 5번째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한 버추얼 스크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핵심 딥러닝 방법으로 활용될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를 활용한 버추얼 스크리닝 스터디 예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액티브와 인액티브를 이제 구분하는데 활용한 예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리그레션에 적용한 예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CN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쓰느냐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한계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귤라이즈 되어 있는 데이터, 이미지처럼 이렇게 딱 그 2차원으로 정교화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3차원 이미지, 1차원 이미지 이런 것들에 활용됐을 때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모든 스트럭처들이 이렇게 딱 그 레귤라이즈 되어 있지 않겠죠.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의 3차원적인 모양을 표현한다든지, 혹은 소셜 네트워크를 표현한다든지,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어떤 분자 모양 혹은 단백질 모양 같은 것들은 실제로는 이렇게 레귤러라이즈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CNN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복셀라이제이션 이라고 하는 방법을 적용시켰는데요. 뭐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토폴로지를 활용해서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우리가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럭처죠. 스트럭처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빌딩 블록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된 것들에 대한 어떤 프로덕트를 우리가 이제 스트럭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따라서 우리가 그 스트럭처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분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애톰들이 이런 빌딩 블록이 될 것이고, 이것들이 서로 이제 케미컬 본드라는 형태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것을 다시 나눠보면은 엔터티와 릴레이션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엔터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엘리멘트를 얘기하는 거고, 이 엘리멘트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 어트리뷰트들이 이제 포함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 엘리멘트의 사이즈나 질량이 무엇인지, 밸런스 일렉트로드 몇 개가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엘리멘트의 엔터티라고 할 수 있고요. 릴레이션은 이러한 엔티티들 사이의 프로퍼티 혹은 이제 그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로 같은 사이즈냐, 누가 더 크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싱글 본드냐, 더블 본드냐, 이런 것들이 이 릴레이션에 포함되는 프로퍼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을 릴레이셔널 리즈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서로 이제 합쳐서 어떤 스트럭처를 표현할 때 우리가 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용시키게 되는데요. 이 룰은 이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서로 다른 엔티티와 릴레이션에 매핑하는 어떤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 X가 크냐 혹은 다른 엔티티보다 더 무겁냐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룰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엔티티가 뭐냐,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엔티티끼리 이제 서로 비교를 할 때 어떤 룰을 따르느냐 등등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스트럭처를 좀 더 분석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혹은 릴레이셔널 리즈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딥러닝의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시스템의 그 스트럭처적인 그 특징을 이용해서 딥러닝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릴레이셔널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제 어떤 그 스트럭처에 대한 하나의 예로 소셜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죠.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엔터티가 될 것이고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제 얼마나 친한 사이냐, 혹은 어떤 뭐 페이스북 같은 걸로 몇 단계 떨어져 있냐 등등을 해서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엔터티에는 이 엔터티를 구성하는 어떤 어트리뷰트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는 나이가 어떻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메리칸이냐 아니냐, 직업이 무엇이냐 등등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푸틴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와 푸틴이 서로 친한 관계다라고 하면 이제 서로 인접한 관계에 있을 것이고요.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여자면서 나이도 젊고 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하고는 관계가 이제 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의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엔터티와 릴레이션의 형태로 이제 그 스트럭처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더 이제 수식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치면은 이 엔터티에 해당하는 거를, 그 인포메이션을 X 노드라고 하는데 담을 수 있을 거고요. 노드 혹은 이제 벌틱스라고 부르게 되고, 이때 이제 그 각각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어트리뷰트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을 거고, 이게 만약에 분자라고 하면은 이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애톰에 대응될 것이고, 이 애톰의 애토믹 넘버, 뭐 매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엔터티 어트리뷰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는 얘가 연결되어 있냐, 연결되어 있지 않냐, 혹은 이 엔터티에 인접하는 다른 엔터티는 무엇이냐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소위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릴레이션을 결정해 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노드와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 혹은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시스템을 그래프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 네트워크를 이제 표현할 때도 활용되지만, 어떤 3차원 오브젝티브를 이제 이 그래프 형태로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토끼와 같은 모양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어떤 3차원 메쉬 형태로 이제 자르고 나서 이 각각의 이 점들을 하나의 노드로 표현하고, 이 점과 이웃하는 점들을 연결시키는 거를 이제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로 표현한다면은, 이런 3차원 오브젝트 또한 그래프 형태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몰레큘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애톰들을 노드로 표현하고, 이런 본드들을 엣지로 표현한다면은,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그래프 형태의 어떤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단백질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애톰 단위로 할 수 있지만, 아미노 애시드들을 하나의 엔티티로 보고 이 이웃하는 아미노 애시드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엣지로 표현한다면, 릴레이션으로 표현한다면, 이 또한 이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양한 스트럭처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적당한 아키텍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그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비정형화되어 있다는 거는 어떤 특정 노드가 또 다른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 정도가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3개고, 이 경우에는 2개고, 이 경우에는 3개고, 이 경우에는 2개고, 이건 1개죠. 그래서 다 똑같지가 않고, 이 스트럭처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서로 다른 것들을 이제 비정형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다 그 하나의 픽셀과 이웃하는 픽셀의 숫자가 그 모선에 있는 것들 빼고는 다 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거고, 이 또한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그래프는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스트럭처들도 이렇게 노드와 어드제이션시 혹은 노드와 엣지를 통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A, B, C, D, E, F라고 하는 엘리멘트가 있을 때 각각을 어떤 매트릭스의 베이시스로 표현하고, A와 B가 연결되어 있으면 1, A와 C가 연결되어 있으면 1, A와 D가 연결되기 때문에 1, A와 E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0이고 마찬가지로 F도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냐, 연결되어 있지 않냐 하는 1, 0의 인포메이션으로 이제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를 이제 표현할 수 있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들 사이에 어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케미컬 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케미컬 본드의 본드 오더로 더블 본드면 2, 트리플 본드면 3, 싱글 본드면 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본드 오더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 어드제이션시의 어트리뷰트를 포함하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이 노드 인포메이션과 어드젠시 매트릭스 인포메이션을 합쳐가지고 그래프라고 하는 어떤 수식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오브젝트의 스트럭처를 엔티티와 릴레이션으로 이제 구분하고, 그때 그 엔티티에 들어가는 인포메이션 어트리뷰트들을 이 노드의 피처로 집어넣고, 그 릴레이션을 어드젠시 매트릭스의 피처로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 형태로 표현된 구조에 잘 맞는 이 딥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텐데요.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프 형태로 예를 들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자가 있다고 쳐보죠. 그때 이제 요 첫 번째 카본 아톰의 노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톰 타입은 애토믹 넘버가 6이기 때문에 6이 들어가고, 이 카본에 붙어있는 하이드로젠의 개수가 몇 개 있냐, 베일런스 일렉트론은 몇 개 있냐, 얘가 아로마틱 카본이냐 아니냐 등등을 이제 표현해서 이 노드의 피처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엘리멘트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애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는 인포메이션들은 다음과 같은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이고널 매트릭스 엘리멘트를 1로 쓸 수도 있고, 이게 인간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냐 연결되어 있지 않냐를 표현하는 건데 1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뭐 0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가시화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이 몰레큘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 스트럭처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 이 각각의 이 바들은 노드의 어떤 피처의 값의 크기를 이제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표현된 소위 이제 몰레큘러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딥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제 그 아이디어는 CNN에서 가져옵니다. CN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런 리셉티브 필터라고 하는 거를, 혹은 리셉티브 필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피처를 얻게 되는데요. 어떤 예를 들면 이제 3x3의 리셉티브 필드를 이렇게 컨볼루션 하면서 어떤 새로운 이제 피처를, 다음 레이의 새로운 피처를, 히든 레이의 피처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현재 레이의 이 히든 노드의 피처에다가 리셉티브 필드의 웨이트를 곱해주고, 이것들을 서메이션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액티베이션 시키면 다음 레이에 들어가는 어떤 그 히든 레이의 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리셉티브 필드의 값들이 서로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리셉티브 필드가 이렇게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을 때 하나의 똑같은 어떤 리셉티브 필드를 적용시킴으로써 웨이트 쉐어링과 동시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정형화된 리셉티브 필드를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조금 변형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노드 피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웨이트, 서로 다른 웨이트를 줘서 컨볼루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H1에 대해서 W라고 하는 그 리셉티브 필드를 적용시키고, H2, 두 번째 노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동일한 웨이트를 이제 곱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고, 나머지 노드들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고, 이것들을 다 서메이션 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 컨볼루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이 노드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전체 그래프에 있는 피처들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와 이웃하고 있는 노드들, nearest neighbor의 노드들의 이 피처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웨이트 서메이션 해서 현재 이 노드의 피처를 업데이트 한다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서메이션, 이 J에 대한 서메이션은 이 현재 내가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이 노드의 nearest neighbor에만 적용된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이 식을 좀 더 단순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혹은 텐서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서메이션 대신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은 이 어드제이션시의 매트릭스의 특성상 이웃하지 않는 것들은 0이 곱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피처 업데이트 할 때 서메이션에 이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의 하나의 단위는 지금과 같은 이제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 W와 B가 이 러너블 파라미터면서 동시에 이제 서로 쉐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이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매우 유사한데 대신 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비정형화된 형태의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어드제이션 매트릭스가 곱해진다 하는 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순서를 인풋에 넣는 이 레이블링의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구조와 이 구조는 서로 같죠. 다만 다른 거는 이 순서만 이제 바꿨을 뿐인데요. 똑같은 형태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내가 순서를 매트릭스로 표현할 때 순서를 다르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매트릭스 엘리멘트가 달라지겠죠. 서로 이제 그 퍼뮤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제 퍼뮤테이션이 됐을 때 만약 우리가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아웃풋되는 값도 똑같은 분자지만 내가 레이블링을 순서를 다르게 함으로 해서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이후에 어떤 아웃풋을 프리딕션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그 퍼뮤테이션, 그래프의 레이블이 노드들의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서로 인베런트 해야지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인베런트 하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이 인베런트 하게 하는 거는 각각의 이 노드들이 그 히든 노드들이 이 그래프의 노드의 피처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서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웃풋을 얻어낼 때 이것들이 서로 순서가 바뀌더라도 같은 값을 주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노드 와이즈 서메이션이고요. 노드 와이즈 서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노드에다가 이 그래프 컨볼루션 하는 것처럼 그 노드의 이런 어트리뷰트 혹은 피처에다가 MLP를 적용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노드의 어떤 피처 값을 스칼라 값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다 서메이션 하는 겁니다. 단순 서메이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노드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이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똑같은 이제 MLP를 적용시킨다면은 단순히 서메이션 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 서메이션 된 최종 값은 같게 되고, 이것을 이제 액티베이션 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 값도 같아지게 되겠죠. 이제 또 한 가지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제 좀 더 복잡한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노드 와이즈로 MLP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다른 거는 라스트 레이어와 이니셜 레이어 두 개를 이제 같이 씀으로 해서 이 그래프 피처, 그래프 컨볼루션 동안에 이제 인포메이션이 로스 되는 거를 좀 더 보완해주는 방법을 적용시키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라스트 레이어를 활용한 MLP의 피처 익스트랙션과 서로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로 매트릭스를 서로 곱해줘서 이 각각의 노드의 피처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이것들을 마찬가지로 이제 액티베이션 이후에 서메이션 하고 다시 액티베이션 시키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이 노드가 바뀌더라도 이 서메이션 때문에 이 노드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 게더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고,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다른 문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과 리드아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 컨볼루션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텐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텐션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이 강의의 범위를 이제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어떤 딥러닝 강의에서 어텐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텐션을 왜 쓰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래프 컨볼루션을 하게 될 때 이 현재 예를 들면 이 노드의 피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웃하는 노드들의 피처 익스트랙션 이후에 이 서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케미컬 본드를 이제 생각해 보죠. 케미컬 본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서로 이웃하고 있지만 이 본드의 강도나 어떤 그 분자의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서 이 릴레이션의 강도가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단순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노드들이 똑같은 크기만큼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데 이 서로 이 릴레이션의 강도를 드래그하기 위해서 적절한 웨이트가 필요하겠죠. 그 웨이트를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텐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 노드의 피처 업데이트 할 때 이웃하는 노드 중에서 어떤 노드를 더 크게 봐야 되는가, 이 정도를 구분하는 거죠. 어떤 노드에 더 어텐션을 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different importance로 노드 업데이트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값을 이제 이렇게 알파 ij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얘와 사이 관계, 얘와 사이 관계에 따라서 이제 이 값이 정해지겠죠. 이 어텐션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케미컬 스트럭처에 대해서, 몰레큘러 스트럭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는 이 논문을 살펴보면 자세히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다가 어텐션을 더해줌으로써 좀 더 이 로컬 피처들을 잘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을 딥하게 쌓는 것처럼 이 CNN을 딥하게 쌓는 것처럼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도 이렇게 딥하게 쌓음으로써 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이 그래프의 퍼뮤테이션 인베런트 하게끔 리드아웃을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레이턴트 벡터, 피처 벡터를 얻게 되고, 여기에다가 MLP를 붙여서 프리딕션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이션 등등에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음에 이니셜로 준 어떤 그 그래프 피처 혹은 노드 피처들이 이런 컨볼루션을 수행하면서 이제 값이 이제 업데이트 되는 정보들을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 피처를 리드아웃 이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버추얼 스크리닝에 적용된 예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뭐 당연히 이제 이 컴플렉스 구조, 프로테인과 리간드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이 바인딩 구조를 그래프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 거고, 그 그래프 형태로 표현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적용시키겠죠.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이션이 있을 거고, 첫 번째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저희 실험실에서 2019년에 이제 발표한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카카오 브레인과 같이 협력 연구를 수행한 것입니다. 메서드를 살펴보면요, 다른 CNN 방법과 같이 전체 구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바인딩 포켓에 있는 이 단백질의 레지두와 리간드 구조를 활용해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 단백질로부터 오는 이 레지두들의 그래프와 리간드의 그래프, 그리고 이 리간드와 단백질이 서로 결합하고 있는 그래프, 총 이제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이 고정되어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어떤 리간드가 더 좋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리간드의 그래프와 이 논코비넌트 본드로 이어져 있는 이 인터랙션 그래프, 이 두 가지를 이제 크게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A1 같은 경우에는 리간드의 이제 그래프 형태를 표현하는 거고, A2 같은 경우에는 논코비넌트 인터랙션을 다 포함하는 구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도 각각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이 없는 리간드에 대해서만 우선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적용시켜서 피처를 이제 얻게 되고, 다음으로는 이 A2, 논코비넌트 인터랙션이 다 포함된,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이 포함된 어드센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그래프 컨볼루션을 해서 피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어텐션이 활용되는데, 이 어텐션은 이런 논코비넌트 본드 중에서 어떤 본드가 특히 더 중요하냐, 우리가 바인딩 어포넌트를 예측할 때 특히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은 이 리간드의 어떤 애톰과 단백질의 어떤 레지두가 더 강하게 인터랙션 하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이제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게
이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제 이 바인딩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이 포함된 피처에서 인터몰레큘러이 포함되지 않는 리간드 피처가 있는 것들을 서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non-covalent 인터랙션에 의한 피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피처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간드와 다시 이 리간드와 non-covalent 인터랙션이 포함된 형태의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그 차이를 구하고 이것들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얻어진 최종 피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게더링을 하게 되고요. 리드아웃을 하게 되고 이 리드아웃된 최종 그래프 피처에다가 우리가 풀리 커렉티드 레이어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액티브냐 인액티브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리간드의 인트라몰레큘러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코밸런트 본드로 연결되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논코밸런트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거리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죠. 논코밸런트 인터랙션이라도 하이드로젠 본딩이냐, 파이프라인 인터랙션이냐, 혹은 이 차지 스피시스 사이 인터랙션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1, 0으로 이제 표현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어떤 특정 거리 이상 안에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이제 이 가우시안 형태로 이 값이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줄어들게끔 이 어디센시 매트릭스 값을 이제 조절했고, 이러므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끼리도 인터랙션이 이제 포함될 수 있게끔 어디센시 매트릭스를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고, 이 어텐션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확률 값으로 이제 표현되게끔 식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non-covalent 인터랙션에서 이게 단순히 본드가 있냐 없냐를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디스턴스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웨이트를 주게 된 거를 표현해서 우리가 이제 디스턴스 어웨어 그래프 어텐션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이때 사용한 데이터셋은 PDB 바인드와 DUD 그리고 MUB가 되는데요. 우선 이제 이 바인딩 포즈 같은 경우에는 PDB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구조를 주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이 오토닥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도킹으로 액티브와 디코이의 포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DB 바인드의 엑스레이 구조는 우리가 포즈 프로젝션 할 때 트루 값으로 코렉트 포즈를 이제 활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킹으로 얻어진 것들 중에서 RMSD 값이 4옹스트롱 넘게 되는 것들은 이 포즈 프리딕션의 디코이 혹은 이제 false, incorrect 포즈로 이제 해서 레이블링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였고요. 버추얼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이 두드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됐고, 두드의 프로테인 중에서 프로테인별로 72개는 트레이닝에 활용하고 25개는 테스트에 이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인디펜던트한 셋으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MUB라고 하는 테스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애톰 피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얻게 된 이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의 개수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들을 이제 포즈 프로젝션에 활용했고, 이것들을 버추얼 스크리닝에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우선 이제 듀드 셋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 했을 때 AURFC 값을 보게 되면은 0.968로 굉장히 높은 값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킹뿐만 아니라 아톰넷이나 라고자, 토올그, 뭐 다른 CN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방법보다 이제 더 뛰어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텐션을 썼느냐, 어텐션을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도 볼 수 있었는데, 어텐션을 썼을 때 조금 더 성능이 개선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이웃하는 노드로부터 이제 피처 업데이트를 하게 될 때 어떤 노드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웨이트를 주기 위해서 이제 어텐션을 쓴다고 했고, 우리가 이제 이 버추얼 스크리닝에서 어텐션을 쓴 거는 어떤 논 코밸런트 인터랙션이
바인딩 오퍼레이트를 예측할 때 더 중요한가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됐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성능이 더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로그 AOC 값을 썼을 때 아톰넷보다 훨씬 더, 그 도킹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CNN보다 동일한 테스트 셋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OC 인리치먼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도킹이나 다른 딥뉴럴 네트워크 방법보다 우리가 제안한 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디스턴스 어웨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포즈 프로젝션에서도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AUROC 값으로 보게 되면은 이 도킹보다 더 이제 나은 성적을 보여주게 되고, 탑 N 랭크드 포즈에서 실제 실험 값이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보게 되면은 탑 1, 탑 3, 탑 5 모두에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게, 저희가 만든 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활용한 게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톰넷을 활용했을 때는, 그 CNN을 활용했을 때는 이 톱 1에서 도킹이 더 좋았는데, 이 그래프 컨볼루션을 썼을 때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를 볼 텐데요. 이 듀드셋으로 학습된 걸 가지고 이거랑 전혀 인디펜던트한 캠볼, MUB 셋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이 AUROC 값을 보면은 상당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도킹보다 낮지만 기존의 이제 0.97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지죠. 특히 이제 MUB 셋에 대해서는 더 성능의 저하를, 더 큰 성능의 저하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MUB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와 인액티브가 서로 이제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액티브와 인액티브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리간드의 구조적인 특징만 가지고는 액티브와 인액티브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큰 성능 저하가 나타난 것 같고, 이게 도킹과도 이제 다를 바 없이 아주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듀드셋에서 관찰된 굉장히 높은 이 성능은 사실은 이 듀드셋의 어떤 오버핏이 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거랑 전혀 인디펜던트한 다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성능을 기대하기 힘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소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이제 할 수가 있지요. 이제 두 번째로 버추얼 스크린을 이용해, 그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리그레이션을 이제 한 예인데요. 이 방법은 소위 이제 포텐셜 렛이라고 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스탠포드 판대 그룹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우선 그 방법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리간드에 대한 그래프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단백질의 레지듀와 인터랙션 하는 거를 차례대로 이제 다음 단계에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래프 게더링을 하고 풀리 커렉트 레이어를 더해서 프로퍼티를 이제 예측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논 코베넌트 인터랙션의 이 릴레이션의 어트리뷰트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주게 되었는데요. 어떤 걸 줬냐 하면은 엣지에 대한 어떤 디스턴스 값, 그다음 이제 인터랙션 타입을 구분해서 얘가 파이파이 스테이킹이냐, 하이드로젠 본드를 하고 있느냐, 하이드로포비 인터랙션 하고 있냐, 이 컨택을 하고 있느냐 등등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직접 이 엣지에 서로 다른 어트리뷰트로 이제 활용해서 표현을 하게 됐고요. 이 점이 이제 우리가 개발했던 디스턴스 어웨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최종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래프 컨볼루션을 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활용한 반면에 이 판대 그룹에서는 이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 컨볼루션 모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와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합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은 리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PDB 바인드를 활용하게 되었고요. 이 PDB 바인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스플리팅을 하게 되는데, 랜덤하게 하기도 하고
연도별로 나누기도 하고 스캐폴드 기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단백질 구조의 혹은 이제 리간드 구조의 구조적인 특징 혹은 시퀀스적인 특징을 서로 이제 다르게 분류해서 이 데이터셋을 구분하고 트레이닝에 활용하고 밸리드 그 다음 테스트에서 이제 각각 이제 활용하는 형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그 단백질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것들을 트레이닝에 활용하고 밸리데이션 활용하고 테스트에 활용한 것들은 이것들이 얼마나 제너레이션 되는가, 특히 이제 단백질 구조의 유사성에 의해서 생기는 오버핏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분류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PDB 바인드에서 refine set을 트레이닝 쓰고 이것과 겹치지 않는 코어 셋을 이제 테스트를 썼을 때 이 성능을 보면은 R 스퀘어 값이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테인을 떼버리고 리간드만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리간드 베이스드 버추얼 스크리닝을 하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학습했을 때는 R 스퀘어 값이 0.4로 꽤 이 성능의 차이가 난다는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단백질과 리간드의 피처 둘 다를 보고서 이제 학습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들과도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이 피어슨 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토폴로지 넷이라고 하는 게 이 포텐셜 넷보다 조금 더 이제 성능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오버리티를 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제 데이터셋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백질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고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스플리팅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시퀀스 기반으로 시퀀스와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는 이제 트레이닝에 쓰고 하나는 밸리데이션,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에 쓴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시퀀스가 서로 다른 것을 이제 테스트함으로써 단백질 구조에 대한 어떤 오버피팅을 이제 피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R 스퀘어 값이 기존 값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 스퀘어뿐만 아니라 다른 콜레이션 값도 이제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이 mean unsigned error 같은 경우에도 꽤 에러가 이제 커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서로 이제 그 단백질의 구조가 유사할 때는 높은 성능으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단백질 구조가 많이 다르다면은 이 예측의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서 높은 정확도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단백질을 서로 이제 분리할 때 이 시퀀스가 아니라 구조를 기본으로 또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R 스퀘어 값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성능 저하가 이제 적습니다. 리간드 온리를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성능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어떤 그 데이터에 따른 어떤 또 다른 형태의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리간드 온리 성능이 이제 개선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퀀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덜 바이어스가 걸려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PDB 바인드 같은 경우에도 이 단백질 구조에 기인하는 어떤 인히어런트한 인트린직한 바이어스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오버피팅을 피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높은 어떤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혹은 그런 데이터가 이제 어떤 게 있을 건가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 분야의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버추얼 스크리닝에 적용한 스터디 예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장점으로는 프로테인과 리간드 애톰의 이 본드를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디스턴스의 관계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포텐셜 넷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엣지의 어트리뷰트로 얘가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느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하느냐 등등 엣지의 피처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그 CNN과 다른, CNN은 단순히 이제 어떤 구조의 포지션만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N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셀라이제이션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들이 서로 이제 빈 공간이 되겠죠. 애톰이 포지션 하지 않으면은 널 값, 제로 값이 이제 포함되는 빈 공간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인 컴퓨테이션 하게 만드는 반면,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애톰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냐 안 됐냐 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컴퓨테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구조적인 특징을 잘 담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앞서 처음에 이제 서두 얘기했던 릴레이셔널 리저닝을 통해서 구조적인 특징을 잘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래프 게더링을 할 때 이 퍼뮤테이션 인베런스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의 특징,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자의 구조를 돌리더라도 얘네들의 그 릴레이션 똑같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 트랜slations과 상관없이 똑같은 그래프를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3차원 구조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힘들다는 건데요. 이제 그래프에서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냐 아니냐, 코베넌트 본드냐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들 사이의 앵글에 대한 어떤 토셔널한 인포메이션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 하이드로젠 본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세 개의 서로 이제 관계되는 세 개의 애톰들 사이의 앵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런 특징들이 구조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점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정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했을 때 또 다른 이거는 인디펜던트한 데이터셋에 적용하면은 성능이 꽤 떨어진다는 것을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이제 관찰할 수 있었고, 이러한 행동은 CNN에서도 똑같이 이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키텍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는 버추얼 스크리닝에 활용되는 어떤 데이터셋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CNN과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이 두 개의 방법을 하이브리드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